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 복과 국어 능력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이상 이제 줄질 않네요. 예, 보통 이제 300명에서 400명대를 계속 이제 뭐 더 이상 줄질 않는데 하여간 뭐 100몇 명대일 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요 수가 좀 빨리 줄어서 여러분이 좀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그 외부 활동도 하는 예,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요즘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더더욱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예,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그 집에서 예, 실내에서 좀 이렇게 내적으로 좀 충만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업에 이제 80명이 정원인데 80명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이제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간 한 학기 내내 우리 맞춤법 예, 열심히 배워가면서 국어 규정 열심히 배워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글 쓰시는데 글 쓰는 활동을 하시는데 예, 많은 도움을 드리는 예,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1교시 30분, 2교시 30분, 3교시 18분 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3주차 수업은 우리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교정 지난주 교재였죠. 예, 지난주 제가 그 종이 한 장 교재로 이제 2주차 때 이제 올려드렸는데 예, 그 부분에 그 21번 예, 거기서부터 이제 할 차례죠. 예,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되는 한 돼, 두 대 할 때 그 되네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되는 돼지의 되네요. 예, 요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요? 요거는 이제 되다 이런 이제 의미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되어 예, 어가 뒤에 붙은 거죠. 그래서 되에 어가 결합하면 요 돼지의 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요 보시면 되서와 되어서가 있어요. 되어서 말이 되죠. 되어서 말이 되면 여기 어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되고와 되어고가 있네요. 자, 되어고 말 되나요, 안 되나요? 되어고 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가 결합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되고 앞에 걸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됐다와 되었다가 있네요. 되었다 말 되네요. 예, 그러면 어시 이제 축약이 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돼지의 되로 써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되어도록은 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가 결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람은 좀 쉬워요. 이게 어를 붙여가지고 말이 되면 돼지로 쓰고요. 돼지의 되로 쓰고 말이 안 되면 예, 이렇게 되어고처럼 예, 그냥 그 한 돼, 두 대 할 때 그 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이거죠. 되에 어를 결합하면 돼지의 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실 수 있다 치고, 그 다음에 많이 좀 틀리시는 게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할 때 너 그러면 안 돼. 그 되를 요 앞에 되로 써야 됩니까? 뒤에 되로 써야 됩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예, 사실은 너 먹으면 너 그러니까 난 그렇게 안 먹어. 그렇게 안 먹어. 예, 이런 식으로 안 먹어. 그 뒤에 어가 종결어미가 있어요. 그래서 종결어미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사실은 안 돼어예요.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 종결어미가 뒤에 이제 축약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이 뒤에 걸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많이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앞에 걸로 쓰시는 경우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종결어미 어가 분명히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종결어미 붙여서 예, 돼지의 대로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로서와 로서가 있네요. 로서와 로서. 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요거 뭐 둘 중에 뭐가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죠. 예,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자격이고 예,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도구가 되겠네요.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사용될 때. 자, 요거는 여러분이 좀 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예, 많이 배워왔던 예,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대장부 로서 극간일에 겁을 내다니 대장부 로서 극간일에 겁을 내다니 예, 어떤 게 맞나요? 예, 이거는 이제 자격이네요. 그러니까 대장부 로서 앞에 게 맞겠군요. 자, 그 다음에 칼로서 연필을 깎는다. 칼로서 연필을 깎는다. 이거는 이제 수단이군요. 도구 수단이니까 로서라고 이제 쓰는 게 맞겠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이기 때문에 예, 다 아시는 것 예,
뭐 아는 게 어디입니까? 하여간 그래서 박수 소리가 나왔고, 하여간 로서는 이제 자격이고 로서는 이제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칼로서 연필을 깎는다 도구 수단. 그 다음에 대장부 로서 그간 일에 겁을 내다니 자격의 뜻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법이 다르다는 것, 예, 다 아시니까 예, 뭐 아시는 것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든과 던입니다. 예, 든과 던이 예, 이렇게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게 사과던 배든입니까? 사과든 배든입니까? 자,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의와 어가 발음에 구분이 없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어 발음으로 좀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의 발음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두 개의 발음 구분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게 좀 두 개의 구분이 예, 더 좀 헷갈리시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 표준에 따르면 든 같은 경우는 있죠. 든 같은 경우는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드는 선택이고, 그 다음에 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죠. 던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나타낼 때 그때 이제 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요거는 이제 선택의 의미네요. 물론 선택이 유관 선택이 있고 무관 선택이 있습니다. 영어의 all에 해당하는 거는 그 앞에 것과 뒤에 것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유관 선택이고, 그 다음에 whether or not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whether or not. 예, 그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둘 중에 하나 예, 뭘 선택하는지와는 상관없을 때 그때 이제 무관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관 선택이건 무관 선택이건 예, 둘 다 그거죠. 저기 선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선택을 할 때는 이제 든을 예, 이거는 뭐 무관 선택 외다 올라설 뜻이지만 하여간 선택의 뜻이라고 이제 보고요. 이제 사과든 배든 예, 든이 들어가고 사과든가 배든가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과든지 배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든가 든지 든 셋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다 든으로 통일이 된다. 든이다라는 것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릴 때 놀던 곳입니까? 어릴 때 놀던 곳입니까? 예, 어릴 때 놀던 곳이죠. 이렇게 과거를 나타낼 때는 던을 쓰고요. 그래서 선택일 땐 든, 과거일 땐 던이다. 예, 든. 그래서 이건 던이고요. 자, 그래서 선택을 나타낼 땐 든을, 과거를 나타낼 땐 던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요 든 같은 경우는 든지, 든가 이런 것도 다 바꿔 쓸 수 있는데 어쨌든 다 든이라고 그렇게 써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엔과 오엔이 있네요. 예, 우엔과 오엔. 어떨 때 우엔을 쓰고 어떨 때 오엔을 쓰는지 아세요? 예, 이거 보시면 웬일이니?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헷갈리시죠? 예, 앞에 게 맞고요. 저는 웬 떡이니?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헷갈리시죠? 이것도 앞에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웬 걸요? 앞에 게 맞습니까? 뒤에 게 맞습니까? 예, 이것도 앞에 게 맞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왠지 있죠? 왠지는 왜인지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요것만 오엔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만 웬이고 나머진 다 우엔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웬일이니 웬떡이냐 웬걸요 다 우엔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만 오엔으로 쓰고 나머진 다 우엔으로 쓴다. 예, 이러면 이제 앞으로 헷갈릴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르다와 틀리다가 있네요. 예, 다르다와 틀리다. 이 용법이 다르죠? 예, 다르다라는 것은 뭐의 반대말입니까? 같다의 반대말이고, 그 다음에 틀리다는 맞다의 반대말이죠. 예, 그런데, 자, 이렇게 너는 나와 틀려. 예, 요거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예, 그야말로 틀린 표현이죠, 이거. 예,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됩니까? 너는 나와 달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너는 나와 틀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런 사용을 하는 겁니까? 너와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죠. 다른 건 틀린 게 아닌데 다른 것을 틀린 걸로 보는 그런 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베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나와 틀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그 베타주의적인 그 사고방식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너는 나와 달라라고 예, 용법도 정확히 하고 자신의 생각도 예, 건전하다는 것을 좀 명확히 알리는 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군요. 그러니까 예, 다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같다의 반대말이고 틀리다 맞다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너는 나와 달라라고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줬다와 쫓다가 있네요. 이 두 개가 용법이 또 달라요. 일단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뒤를 따른다는 것이죠. 예, 뒤를 따른다는 것이 그게 공통점이지만 이 줬다 같은 경우는 뜻을 따르는 거고요. 쫓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예, 제가 걸어가거나 뛰어가서 쫓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두 개가 이제 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추상적인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좀 구체적인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유언을 좇는 겁니까? 쫓는 겁니까? 예, 이거는 뜻을 따르는 거네요. 예, 뜻을 따르는 거 추상적인 뜻이니까 요거는 이제 줬다가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아래 거 보겠습니다. 아래 거. 경찰이 도둑을 줬다, 쫓다. 이건 뭐가 맞습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로 쫓아가는 거네요. 쫓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쫓다가 맞겠군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줬다, 경찰이 도둑을 쫓다. 예. 다시 한 말씀드리면 두 개의 공통점은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줬다 같은 경우는 뜻을 따르는 것, 추상적인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쫓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리적인 뜻이, 예, 실제로 쫓아가는 물리적인 뜻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뜻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이와 더이가 있네요. 다이와 더이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 그 여자는 책만 읽는 대, 요거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그 여자는 책만 읽는다고 해의 줄임말이죠. 읽는다고 해. 그래서 요 더이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다 읽는다고 해에 그 어휘로 쓰는 경우 하나도 없죠. 다 뭐 아이나 아로 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읽는다고 해에 그 읽는데 요 앞에 부분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대. 경치 정말 좋더라 라는 식으로 좋더라의 뜻으로 사용되는 거죠. 이럴 때는 더라니까 어를 사용해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좋더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들은 일에 대한 보고이고 아래는 자기가 경험한 일에 대한 그 회상이네요. 그래서 이 회상일 땐 더라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보고일 때는 다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에 대한 보고일 때는 다이를 쓰고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회상일 때는 더이를 쓴다. 자, 요거 이제 이렇게 의미로 구분하는 것도 좋고요. 자, 아래 보시면 더이는 더라와 교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팁입니다. 그래서 더라와 교체가 가능하면 이게 더라가 줄어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더라가 교체가 가능하면 그러면 이제 그 더이로 쓰면 좋다라는 것. 그래서 그 여자는 책만 읽는더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로 쓰고요.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더라. 요거는 이제 교체가 가능하니까 더이로 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저 팁을 사용해서 구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는데와 는데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띄어쓰기의 문제네요. 띄어쓰기.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니? 이거 붙입니까? 띱니까? 헷갈리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래를 부르는데 소질이 있다. 붙입니까? 띱니까? 이거는 이제 띄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거냐면 이게 자, 띄어쓰는 경우는 공간, 경우, 것의 의미로 쓰일 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그 뒤에 부분으로 구분하는 구분하는 게 좋겠네요. 애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쓴다. 아까 전에 더라와 교체할 수 있으면 더이로 써줬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팁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게 좋겠네요. 애가 결합한다. 이거는 처속격 조사인데 애가 결합하면 그 앞에 있는 게 의존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명사는 앞에 말 수식하는 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수식하는 말과 의존명사 사이에 띄어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붙으면 대는 그거는 이제 의존명사인데 애가 못 붙으면 요거 니은대가 는대가 하나의 어미예요. 그래서 앞에 말과 앞에 절과 뒤에 절을 연결을 시키는 배경의 뜻을 가진 앞에 게 배경이고 뒤에 게 이제 전경,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해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니은대가 배경의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뭔데에 그런 소리를 하니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니까 띄어쓸 수 없고요. 니은대가 하나의 그런 어미가 되는 것이고요. 는대, 니은대가 하나의 어미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영인 노래를 부르는 대의 소질이 있다. 요거는 이제 대가 이제 붙을 수 있으니까 대가 의존명사로 작용을 하면서 요 띄어쓰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팁을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애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쓴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교정 끝났고요. 다음에 이제 외래어 표기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나와서 여러분 놀라셨죠? 외래어 표기법은 제가 칠판에 쓰면서 설명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저희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은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외래어, 즉 외국어를 한글로 옮기는 것이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외국어를
한글로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글받침법과 표준어 규정 1989년,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2000년,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만들어졌던 게 외래어 표기법입니다만, 여러분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아시나요? 예, 잘 모르시죠? 이렇게 가장 먼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이유는 외래어 표기법이 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6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부터 거의 한 35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이유는 외래어 표기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조금만 이렇게 그 규칙화할 수 있는 것들, 그거를 몇 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를 보면서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좀 감을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집이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자, 요 집을 우리 뭘로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써볼게요. 쓸 수 있는 걸. 비읍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개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로 쓸 수가 있는데 어떤 게 맞나요? 자, 일단은 요거 예전에는 이제 SUV 차량을 다 지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지프라는 그 차량이 있더라고요. 차량 이름이. 그래서 하여간 뭐 어쨌든 SUV 차량을 다 지프라고 이전에 불렀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지금 쓰는 게 맞나요? 요거 일단은 저기 먼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첫 번째 규칙은, 일단은 외래어는 그거 되지 않는다. 저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된 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중국어와 베트남어, 그 다음에 태국어 뭐 이런 거 몇 개 언어만, 그런 것만 저기 그 외래어 표기법에서 좀 된 소리 표기를 인정하지, 그 서구어라든지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서구 외래어, 일본어 이런 것들은 외래어 표기법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기 된 소리 표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된 소리 표기 다 없애버렸네요. 요거 다 탈락. 요거 탈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 우리 저기 요게 이 아이의 장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도 로마자 표기법이 발음을 저 로마자로, 영문자로 그렇게 옮기듯이 외래어 표기법도 발음을 한글로 옮기는 거예요. 표기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발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건 아이의 장음이네요. 장음 같은 경우에는 받침을 쓰지 못합니다. 장음 뒤에 나오는 자음은 받침으로 쓰지 못해요. 그래서 두 개 탈락이군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피 뭘로 적기로 했습니까? 요거는 피읍으로. 그래서 요거 탈락, 정답은 지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보면서 규칙을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규칙, 서구 외래어, 일본어 등등. 그러니까 오사카 막 이런 식으로 까로 적는 거 있죠? 그런 거 안 돼요. 오사카로 적어야지. 그래서 그 서구어나 일본어조차도 된소리 표기 없습니다. 그래서 된소리 표기 되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어, 그 다음에 태국어, 그 다음에 뭐 베트남어 이런 거 몇 개만 이제 그걸로 저 된수를 적을 수 있지, 나머지는 된수를 적을 수 없다는 것,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음일 때 받침으로 쓰지 못합니다. 받침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뒤로 내려 쓴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피읍은 피는 피읍으로 적는다. 프 발음은 피읍으로 적는다. 그래서 지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커피숍, 비읍 받침과 피읍 받침이네요. 요거는 이제 외래어 표기법 받침에 관한 것인데, 외래어 표기법에서 받침은 7가지만 적습니다. 그래서 7개 적어 볼게요. 기역 들어가고요. 니은 들어가고, 디귿 안 들어갑니다.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7개만 그 받침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커피숍 어떤 게 맞나요? 바로 앞에 있는 비읍 받침이 맞겠군요. 그래서 피읍 받침 못 씁니다. 비읍 받침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7개만 받침으로 쓸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파리와 파리가 있네요. 자, 요거는 쉽게 맞출 수 있으시겠죠? 이건 프랑스어네요. 프랑스어 서구 외래어는 된소리 표기 없다. 거기에 따라서 파리, 요거는
저 파리로 적어주는 앞에 게 맞겠군요. 그래서 옛날에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그런 책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거기는 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그 외래어표 기법 무시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책 제목은 틀렸고요. 파리의 택시 운전사 그렇게 적어야 맞는 겁니다. 파리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로버트가 있네요. 자,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요게 예. 자, 일단은 뭐 발음은 둘째 치고, 발음을 볼 때, 자, 요 얘 있잖아요. 얘가 장음입니까? 단음입니까? 로봇. 얘 단음이에요. 얘도 단음이고 얘도 단음이고 둘 다 단음입니다. 자, 그러면 단음일 때 받침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는 장음일 땐 받침 쓸 수 없었죠. 단음일 땐 받침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로봇이 맞습니까? 로보트가 맞습니까? 로봇이 맞는 거예요. 로봇.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예전에 그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예, 그거 표기 잘못된 겁니다. 로봇 태권브이 그렇게 써줘야지 로버트 태권브이 그렇게 쓰면 잘못된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테이프를 보도록 할까요? 예, 이거 좀 거꾸로 들고 이렇게 해볼게요. 예. 자, 요거 보시면 요게 A네요. A. 테이프 A. 예. 요게 그러니까 우리 장음일 때 요거 사실은 I 플러스 I잖아요. 그렇죠. I 두 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그렇듯이 이렇게 모음 두 개가 있으면 역시 받침 못 씁니다. 예, 이렇게 모음 두 개 있을 때 받침 못 쓴다. 그래서 테이프입니까? 테이프입니까? 예, 테이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 두 개일 때, 장음일 때, 장음은 뭐 모음 두 개나 마찬가지니까 받침 못 쓴다. 예,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은 그 앞에 있는 테이프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까요? 6번에 후라이팬이 맞느냐, 프라이팬이 맞느냐. 자, 요거는 이제 F 발음이군요. F 발음. F 발음은 뭘로 적기로 했습니까? F 발음은 피읍으로 적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발음은 다 후라이팬이라고 하더라도 쓰는 거는 프라이팬. 그렇게 써줘야 맞는 거예요. 프라이팬. 자, 그러면은 F 발음을 피읍이 아니라 히읗으로 적는 버릇. 예. 패밀리를 회밀리라고 그러고, 예, 그 다음에 페리오를 회리오라고 부르고, 그러는 버릇은 도대체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예,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일본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일본에는 그 피읍 발음을 그렇게 히읗 발음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피읍 발음이 없습니다. 피읍 발음이 없어가지고 다 히읗 발음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그 일본을 거쳐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후라이팬, 그다음에 뭐 후레시맨, 그다음에 뭐 회밀리, 뭐 회리호 이런 식으로 F를 히읗으로 쓰는 버릇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와 비슷한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히읗보다는 더 비슷한 피읍이 있기 때문에 피읍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잉글리시와 잉글리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어떤 발음이냐면 요 발음이거든요. 요 발음. S자 길게 한 요 발음입니다. 요거 앞에 오면은 슈라고 적어주고요. 뒤에 오면 시라고 적어줍니다. 시. 예, 그래서 일단 요 정답은 잉글리시예요. 잉글리쉬라고 적고 쉬라고 적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쉽이라고 적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리더십입니다. 그 뒤에 오는 거기 때문에 대쉬하다 그거 틀립니다. 대쉬 아니라 대시입니다. 대시. 예, 이런 식으로 뒤에 올 때는 시로 적어주고요. 앞에 올 때는 대신 이제 슈로 적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엔 슈바이처 박사, 시바이처 박사 많이 헷갈렸거든요. 예, 그거 슈바이처 박사 맞습니다. 아인슈타인 뭐가 맞습니까? 예, 그것도 뭐 앞에 오는 거지만 중간에 오는 거지만 앞에 온다고 쳐서 그것도 아인슈타인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발음은 슈로 적고요. 앞에 오면은 뒤로 오면 쉬가 아니라 시로 적는다. 그래서 뭐 그 리더쉽이 아니라 리더십이다. 그 다음에 잉글리시지 잉글리쉬가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도 설명하겠습니다. 레저와 레저. 예, 요게 요 발음이거든요. 요 발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비슷한 게 요 발음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발음이냐면 이게 자저조주 할 때 요 발음이고 그 다음에 자저조주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처초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초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원래 발음은 야저조주, 자처초주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누가 야저조주 이렇게 발음하니까 다 자저조주라고 그러지. 누가 자처초추 이렇게 발음하면 차처초추라고 발음하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발음에 이게 원래 발음은 요 아래 발음이 맞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의 그 저기 발음 습관 그다음에 표기에 맞춰 가지고 위에 것만 맞게 했습니다. 위에 것만. 그래서 차처초추 자저조주 이렇게 쓰는 거지 야저조주 이렇게 쓰는 거 틀립니다. 차처초추 이렇게 발음도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 요건 다 틀리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스가 맞습니까? 주스가 맞습니까? 예, 주스가 맞는 거예요. 주스. 초콜릿이 맞습니까? 초콜릿이 맞습니까? 이거 초콜릿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추파춥스 막 이렇게 뭐 어렵게 적고 그러는데 그것도 표기 다릅니다. 표기가 틀린 겁니다. 추파춥스 그렇게 적어야 맞고 그다음에 뭐 차밍 막 이렇게 적는데 이거 차밍 맞고요. 이건 그래서 이렇게 그 텔레비전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비전도 마찬가지고 비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자저조주 이렇게 적지 야저조주 이렇게 적지 않는다. 차처초추 적지 차처초추 이렇게 적지 않는다. 예,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8번 있죠. 8번은 레저입니까? 레저입니까? 예, 레저로 예, 그렇게 쉽게 쓰기를 했다. 예,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볼까요? 9번 보면 디지털 요게 있네요. 요게 저 이자 거꾸로 한 발음이거든요. 이자 거꾸로 한 발음은 어로 적기로 했어요. 어로. 그래서 디지털이 맞습니다. 디지털이 틀립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쓰는 게 맞고요. 자, 이번에는 10번 컬러와 컬러가 있네요. 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요게 저 삭갓 발음이에요. 삭갓 발음. 삭갓 발음 뭘로 쓰기로 했습니까? 요거 어로 쓰기로 했어요. 어로. 그래가지고 컬러 중에 컬러가 맞습니다. 그래서 10번은 이제 앞에 게 맞고요. 자, 다음에 11번 콘셉트 있죠? 콘셉트 같은 경우 여러분이 컨셉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 컨셉이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인데 요게 뒤에 T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T가 있습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원래는 T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T를 붙여야 돼서 컨셉트, T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요게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요거는 이제 시력검사 발음이에요. 시력검사할 때 요게 요쪽에 튀어 있죠? 요쪽에 튀어 있어가지고 요게 O로 그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콘셉트 오로 씁니다. 오로. 그래서 콘셉트가 맞습니까? 컨셉트가 맞습니까? 콘셉트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컨셉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표기는 틀리고요. 콘셉트 그 앞에 있는 그 표기를 써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력검사 발음이라고 하는 게 어느 쪽으로 튀었습니까? 막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시력검사 발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자 거꾸로 한 것, 요거는 저 O로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2번 보트 보겠습니다. 보트 보시면 이게 보트가 맞나요? 보트가 맞나요? 예, 여러분 보트라고 쓰는 경우 거의 없죠. 보트라고 쓰죠. 자,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발음이 오예요. 오. 그래서 원래 보트라고 써야 맞는 것 같은데 외래어 표기법에서 오 발음, 요거는 오로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보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볼링이냐 보울링이냐 우리 스포츠 있죠? 그 보울링이라고 그렇게 많이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는 지금 방금 전에 배웠지만 오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볼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링이 맞습니다. 자, 그럼 13번 볼게요. 뉴욕과 뉴욕이 있네요. 뉴욕과 뉴욕. 자, 요거는 장음 표기를 과연 외래어 표기법에 하느냐 마느냐, 장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요 문제네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뉴욕은 그 뉴욕이라고 쓰는 경우 없죠. 그러니까 장음을 반영한다 안 한다? 장음은 반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이 맞습니다. 뉴욕 그렇게 쓰는 건 틀리고요. 그래서 앞에 게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4번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풍신수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이름 적는 건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이게 일본식 발음이죠. 그 다음에 풍신수길은 한국식 이제 한자음 발음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보통 네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등 방문과 이토 히로부미, 뭐 아니면은 저희 가등 청정과 가토 기요마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일본 발음과 한국식 그 한자 발음이 두 개가 이제 그 항상 좀 같이 이렇게 써온 면이 있었어요. 써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만 맞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맞습니다. 일본 발음만 이렇게 맞게 했어요. 그래서 풍신수길로 이렇게 발음하는 한국식 한자음으로 이렇게 발음하는 요 표기는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일본 사람은 일본 발음대로 표기해준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맞고요. 자, 15번 이번에는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 그래서 공자냐 쿵쯔냐. 공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발음이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식 한자음 발음이고, 그 다음에 쿵쯔가 이제 중국 발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쿵쯔라고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국어에 관해서는 이제 규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1911년 이전에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한국식 발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1911년 이후에 죽은 사람은 중국식 발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1911년이냐? 그게 그 191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신해 혁명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해 혁명. 그래서 신해 혁명이 중국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최초로 공화정이 된 때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그거였습니다만 예전에는 다 저거였죠. 전제 정치였죠. 왕이 다스리는 전제 정치였지만 1911년 이후로 공화정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현재 이제 공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911년 이후에. 그래서 그때 이제 1911년을 이제 중국의 현대가 그때부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1911년을 기점으로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옛날 한국식 발음대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죽은 사람은 현재 중국 발음대로 그렇게 쓰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성룡이 맞나요? 청룡이 맞나요? 여러분 제키찬 저희 무술하는 저희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만 저희 때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좀 모르시는 분 있을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발음은 청룡이 맞습니다. 성룡은 한국식 발음이고요. 중국 발음인 청룡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주윤발 있죠? 한국은 주윤발이라고 그러지만 중국에서는 저울음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울음파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 하나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 한국하고 중국하고 한자 발음이 다를까요? 왜 중국과 한국이 한자 표기는 똑같잖아요. 표기는 똑같은데 왜 한국에서는 북경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베이징이라고 그럽니까? 왜 한국에서는 성룡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청룡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달라졌느냐 하면 한국이 바뀐 겁니까? 중국이 바뀐 겁니까? 뜻밖의 중국이 발음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언제 한자를 처음 받아들였냐면 1500년 전에 이제 한국의 삼국시대 때 그때 중국 당나라 장안으로부터 그렇게 한자를 받아들이면서 발음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발음들은 1500년 전에 중국의 장안, 지금으로 말하면 시안입니다. 시안이라는 도시에 그 발음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워낙 한자를 숭앙시 여겼기 때문에 한자뿐만 아니라 그런 발음조차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화석이에요. 그래서 1500년 동안 발음이 바뀌지 않았다니 참 대단한 일이네요.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안 바뀌었는데, 자, 이 발음이 바뀌려면 중국은 이 수도가 한번 바뀔 때마다 발음이 확 바뀌어요. 그 지역의 말이 표준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수도가 여러 번 이사를 갔잖아요.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여러 번 이사를 갔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확연하게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좀 또 특이한 점, 중국의 표준어는 베이징 말이 아닙니다. 북경 말이 아니고 어디 말이냐면 하얼빈 말입니다. 이것도 하여간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뜻밖의 한국하고 중국하고 발음이 바뀐 것이 중국이다. 그리고 한국은 1500년 전에 중국 당나라의 수도 장안음, 지금으로부터 시안, 지금으로 말하면 시안, 거기 발음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문 있잖아요. 손문. 순웬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의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분은 손문이라고 정리해 봤습니까? 순웬이라고 정리해 봤습니까? 손문, 순웬 뭐가 맞나요?
예, 순행이 맞죠. 왜냐하면 그분은 저기 그 신해혁명 일으키고 나서 죽었어요.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뭐 일으키고 나서도 한참 살았습니다. 살다가 나중에 죽었는데 하여간 그 이후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웬이라고 예, 그 태어난 게 기준이 아니라 죽은 게 기준입니다. 죽은 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웬이라고 적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공자와 콩자 뭐가 맞나요? 예, 공자가 뭐 그 신해혁명 1911년 이전에 훨씬 더 이전에 죽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자라고 쓰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래어 표기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